저희 보통 영상을 만든다, 영상을 편집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을 쫙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파일로 뽑잖아요. 그쵸? 파일로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건데, 이 스트리밍 인코더라는 프로그램들, OBS를 비롯한 이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들은 뭘 해주냐면은 그거를 파일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구성한 화면을 파일로 만드는 동시에 이걸 인터넷으로 쏴갖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요. 네, 그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OBS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뜰 거예요.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무료입니다. 일단 무료고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서 무료고요. 사람들이 인터넷 생중계할 때 가장 아마 흔히 쓰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예,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다운로드 버튼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치를 해서 처음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전체 화면으로 해볼게요. 일단 전체 화면이 안 되겠구나.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처음에 구성 마법사라는 게 뜨는데요. 구성 마법사를 잠깐 같이 설정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OBS에서. 예, 별건 없습니다. 일단 거의 기본으로 놓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설정들이 복잡한데 이걸 알아서 해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저희는 지금부터 방송을 할 거니까, 생방송을 할 거니까 방송 최적화라는 거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비디오 설정, 이거는 방송의 화질을 설정하는 건데요. 별일 없으시면 그냥 기본으로 놓고 가세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다음 할게요. 다음에 방송 정보를 입력하세요. 여기 서비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인터넷 플랫폼에 방송을 할 거냐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런 거 중에서 저희는 유튜브 할 거니까 뭐 유튜브라고 써 있는 것들을 고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페이스북으로도 가능하고요. 트위치라는 유명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림 키를 사용해서 방송을 하는 거를 지원하는 플랫폼에서는 전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 이제 스트림 키를 넣으라고 나오죠. 스트림 키 아까 뭔 말인가 하면서 듣고 계셨겠지만 한참 설명했어요. 이 페이지에서 여기 가려진 이거 스트림 키라고 그랬죠. 이 스트림 키만 있으면 여기다 방송이 가능한 거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붙여놓은 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거 몰라도 여기도 스트림 키라 그러고 여기도 스트림 키라 그러니까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디오 비트레이트 기본으로 아는데요. 여기 대역폭 검사로 비트레이트 계산이란 거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체크가 지금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이걸 해주시면 알아서 계산을 하고요. 아니면은 대충 한 5,000 정도로 잡고, 이거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 하면은 뭐 유튜브 비디오 비트레이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서 친절하게 이제 화질별로 이 비트레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거를 검색해서 내가 방송하고 싶은 화질에 맞는 비트레이트를 찾아서 써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각종 설명들이 인터넷에 많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다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났어요. 설정 적용할게요. 자,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프로그래밍 OBS의 첫 화면이 나왔습니다. 첫 화면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일단은 이 화면에서 요소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OBS라는 거에 방송을 만드는 과정은 장면이라는 개념과 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스라는 개념은 그게 웹캠의 신호든 뭐 이렇게 우리가 내보내고 싶은 어떤 자막이나 이미지든 뭐 영상이든 소리든 그런 거 하나하나를 소스라 그럽니다. 그 소스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장면을 구성을 해요. 그 장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게 말이 복잡하고 꼬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은 이해가 단박에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화면을 보면 이거는 일단 방송에 나가는 화면이 어떤지 미리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맨 위에. 그다음에 맨 왼쪽에 보시면 장면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장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소스 목록, 각 장면에 소스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믹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이크나 아니면 다른 오디오 소스들을 불러왔을 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게 소리가 뜨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밖에 장면 전환 그리고 뭐 설정이나 방송 시작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파트들이 있어요. 자, 다른 부차적인 설명을 하기보다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무작정 따라와 볼게요. 저희는 소스라는 거를 일단 불러와야 여기에 뭘 띄울 수가 있어요. 소스 목록에서 더하기 버튼이 있죠. 소스 목록에 뭘 더하고 싶어.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소스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 일단 생중계니까 내 얼굴이 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컴퓨터에 웹캠 있죠. 웹캠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들 중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불리우는 소스가 있어요. 이게 웹캠이나 기타 카메라 신호들을 다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불러요.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을 하면은 자, 이런 소스를 새로 만들기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름을 적당히 지정해 준 후에 확인을 누를게요. 그럼 이런 게 나오죠. 장치에서 영어라서 복잡하지만 보통 인티그레이티드 카메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웹캠이거든요. 전 이런 게 저런 게 여러 개 많아서 그럴 텐데 보통 여러분 여기까지 불러오시면은 바로 웹캠을 잡아줄 거예요. 내 얼굴 비슷한 게 화면에 뜨고 있죠. 이게 제 컴퓨터의 웹캠의 신호고요. 이 웹캠들을 뭐 줌이나 스카이프 같은 거에서 잡아서 쓸 수 있죠. OBS에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소스를 불러왔더니 웹캠의 소스를 불러왔더니 여기 뭐가 떴죠. 이게 방송 화면을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라 그랬어요.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웹캠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 OB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이게 전체 방송 화면이면은 내가 불러온 소스들이 어느 위치에서 나갈지 어느 크기로 나갈지 뭔가 이런 걸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웹캠의 소스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띄워놓고 크기를 조정을 하면은 이거 그대로 방송에 나가게 돼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줄여서 내 얼굴을 여기다 구석에 이렇게 조그맣게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송에 내보낼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시겠지만 그냥 페이스북 앱 사용해서 방송하는 거랑은 말도 안 되게 자유도가 높죠. 진짜 내 맘대로 화면을 구성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크기만 조절되느냐? 자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굴만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자른 상태에서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소스를 가지고 화면 안에서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스만 배치하는 법이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웹캠으로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좀 허전해. 여기에 로고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로고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돼요. 자, 소스를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웹캠의 소스를 추가를 한 거고요. 더하기 버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렇게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가 그림 파일이겠죠 아마. 이미지. 로고를 넣고 싶어. 로고하고 이름을 정해주고 확인을 눌러서 그러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이미지 파일을 뭔가 찾아보라고 뜨네요. 그럼 찾아보기를 눌러서 이미지 파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제 바탕화면에 이 중에서 미리 이제 여러분들 알파 채널이라고 하죠. 투명한 이미지 만들 수 있잖아요. 투명하게 만들어 온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 이제 이 컨퍼런스 생방송회 할 때 썼던 이미지고요. 요거를 불러오면은 그대로 제 얼굴이 있으면 여기에 워터마크처럼 로고가 얹히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주변에 다른 이미지들이나 이런 걸 추가로 넣고 싶다 그러면 넣어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한 화면으로 나가야 되냐? 그러면은 화면 구성을 여러 개를 해서 바꿔가면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장면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이 메인 장면 하나를 만들어 놨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실제 방송할 때 쓸 화면인데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내 얼굴이 나오는 대신에 이미지 같은 게 나오고 대기 음악이 나오는 이런 화면을 하나 집어넣고 싶어. 이 화면 말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 얼굴 화면 말고. 그렇다 그러면은 장면이란 거를 추가를 해주세요. 장면의 이름을 뭐 대기 화면 정도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졌죠. 새로운 장면에 아직 소스들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바꿔보면은 아까 만든 장면을 선택하면은 이 장면이 방송에 나가는 거고요. 내 얼굴이랑 로고가 얹혀진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고, 장면을 바꿔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다른 소스들을 불어와서 새로 구성한 장면이 방송에 나가게 되는 거죠. 소스를 다른 걸 또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대기 화면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이미지를 불러주고 대기 이미지 라고 이름을 붙이신 후에 같은 과정을 거쳐서 찾아와 보겠습니다. 대기 화면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찾아서 불러올게요. 확인 눌렀어요. 이 이미지가 나왔죠. 그런데 요거까지만 하면은 정지된 이미지만 나고 아무런 소리도 안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스에다가 이번에는 영상 화상 소스 말고 오디오 소스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면에서 어떤 소리가 같이 나갈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더하기를 해서 오디오 입력 캡처, 출력 캡처 이런 건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는 소리들이고요. 여기서는 미디어 소스 해가지고 음악 파일을 불러올게요. 대기 음악 파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리를 지금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보통 처음에는 소리를 모니터링 할 수 없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대신에 여기 믹서 같은 화면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소리가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대로 방송으로 이 소리가 나갈 겁니다. 아마. 이제 거의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이런 장면 그리고 대기 화면이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발표 자료 같은 거 컴퓨터에 있는 거를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장면을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발표 자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번에는 소스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윈도우 캡처 혹은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에 나오는 화면을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캡처를 누르고 이거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파워포인트 같은 거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발표 자료 같은 거에 윈도우를 선택을 해주면 이 화면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일단 확인 누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뭐 흔히 강의 화면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다시 비디오 캡처 장치, 웹캠이 비디오 캡처 장치가 그랬죠. 불러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조그맣게 넣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수업 진행하고 있는 포맷이랑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분리해서 화면에 놓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그러면은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발표 자료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뭐 방송이 끝나거나 시작 전이면 대기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안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뒤에 배경도 이미지 만들어서 깔고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은 좀 더 때깔이 있는 화면을 내보낼 수 있겠죠. OBS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배워서 써먹으실 거다 하면은 OBS라는 프로그램은 결국 여기 소스 목록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많은 소스들의 종류가 뜨잖아요. 이 소스들 각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이렇게 알아가고 뭔가 이렇게 여기에 숙련되는 과정이 OBS를 배우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것들의 장단점을 알고 어떤 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어떤 게 안 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소스들을 가지고 장면들을 구성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장면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정말 방송에 나가나?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것들은 일단 세세한 건 놔두시고 맨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제 딱 보면 알 것 같은 버튼들이 있어요. 방송 시작. 이거는 누르면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정 마법사에서 이 유튜브 사이트의 스트림 키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줬기 때문에 방송 시작을 누르면은 바로 이제 방송이 나가요. 예. 웹페이지를 따로 막 띄워놓고 이제 그러지 않아서 사실 방송이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녹화 시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보통 방송만 하지 않고 파일을 따로 보관하면서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써먹을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고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뭐 밑에 가상 카메라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가상의 웹캠을 만들어서 거길로 이 화면을 쏴주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방송 시작이랑 녹화 시작 정도로 눌러볼게요. 시작. 자, 방송이 되고 있고 여기에 뭔가 파란색, 녹색으로 뭐가 뜨는 거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웹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까 그쵸? 방송 시작해달라고 이렇게 글자만 떠 있었는데 여기서 방송 시작을 누르니까 화면이 나가기 시작했죠. 여기서 저희가 지금 대기 화면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바꿔서 얘기해보고 발표자료 화면으로 넘어와 보고요. 그러면은 발표자료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들이 넘기는 대로 지금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장면을 바꾸는 게 막 뜨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방송을 할 만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방송이랑 녹화를 여기서 중단해 주면은 여기도 나오다가 이제 시간차가 있으니까 나오다가 뚝 끊기게 될 거예요. 벌써 화면이 멈췄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림 종료 같은 걸 누르면은 방송이 종료되고 제가 방송한 것이 이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